자, 이번 시간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무신정권의 성립입니다. 고려 후기의 정치 변동. 페이지는 117쪽이고요. 자, 고려 후기의 정치 변동. 자, 고려 후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이제 그 저번 시간에 국내 정세 플러스 국외 정세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인종 때요. 인종 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숙문 천무 현상이 이것이 이제 크게 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그 문벌귀족들은 무를 천시했습니다. 그래서 실예로 인종이요 신임했던 그 하급 무관, 그러니까 이제 경호실장이 정중부가 있었습니다. 정중부. 그리고 이 문벌귀족의 대표 누굽니까? 김부식의 아들내미 김돈중이 있었어요. 김돈중은 그 음서로 아버지의 그 힘으로 음서로 그 2품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올라갔어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튼 올라갔는데 이 김동중이는 정중부를 시기 질투합니다. 인종이 굉장히 신임했던 무관이에요. 근데 무관은 지금의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천시받죠. 그러니까 김돈중이 뭐만 인종한테 얘기하면 인종이 막 얘기하니까 그럼 이제 불만하고, 그러니까 정중부는 그거에 또 싫어해요. 그러니까 김동중이가 정중부 요놈 봐라, 요놈 나중에 혼내줘야지 라고 얘기하면서 한 번은 그 수염을 불질러 버립니다. 그래서 수염을 다 홀라당 태워버려요. 당시에 뭡니까? 그 남자들의 체면, 위상은 수염에서 나오죠. 수염이 홀라당 탄 거예요. 이런 일도 있으면 히 되면서 이렇게 했던 일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종 다음에 의종 때는 더 심해져요. 의종 때는 의종이 여러분, 왕은요 궁이 굉장히 많아요. 왕은 여러 가지 궁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궁하면 이상하죠. 경복궁, 그렇죠? 그리고 창덕궁, 뭐 창경궁, 뭐 이렇게 궁이 많냐라고 얘기하는데, 궁은요 원래 본궁이 있고요. 본궁 이외의 궁들은 뭐냐면 그 피한 왕의 피서를 위해서 일종의 제 별장 같은 그런 궁도를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의종은요 실정을 많이 합니다. 실정이라고 하면 정치적인 실수를 얘기하는 건데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의종 같은 경우는 정치에 관심이 없고 그냥 술 마시고 이런 음주 가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현원 같은데, 보현원이라고 하는 곳이 또 의종의 쉼터인데, 의종은 쉼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루는 야 이제 우리 술 마시고 보현원 가서 놀자 그러면서 이제 행차를 하는데, 그때가 한겨울이에요. 엄청나게 추운데 이때 당시 귀족들은 막 꽁꽁사 매고 딱 하고 말 타고 이러고 다니는데, 이 군인들은요 다 그 집신 있죠. 집신 신고 그 강행군을 합니다. 그 산 얼마나 추워요. 눈보라 몰아치고 막 그러는데, 그때 막 가면서 가는 길에 보현원에 가는 길에 여기에서 이제 천막 치고 진을 치고 여기에서 좀 쉬었다 가자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하급 무관들 데리고 야 심심하니까 니들 한번 싸워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는 이제 60세의 고관 과 20세 청년을 붙여놔요. 그래서 K1 아시죠? 싸워봐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 이겨? 당연히 하급 관원이 이기잖아요. 어떻게 싸워요? 60세 할아버지, 지금으로 따지면 80세 노인인데, 그렇죠? 80세 어르신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한 대 빵 맞았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쭉 도망가요. 이때 막 비웃죠. 다 비웃어요. 누구만 안 비웃어요? 군인들만. 이 말이 되는 싸움이에요. 그렇죠? 그때 이제 그 내관이요. 옆에 있던 내관이 도망치는 60세 이 친구를 보고 따귀를 때리고 발길질을 하면서, 그렇죠? 다시 가서 싸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렇죠? 이때 이 무관도 이품이에요. 고관인데 이런 대접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때 그 군인들이요, 이젠 도저히 못 찾겠다라는 거죠. 어디 내시 따위가 이런 일 벌이고, 그래 이것은 나라가 완전히 쫑난 것이다. 우리가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울 필요가 있다. 이 보현안에 가가지고 우리가 모든 거사를 치르자라고 하면서 군사를 나눕니다. 그래서 보현원에 당도했을 때
이 왕과 신하들이 다 즐기고 놀 때요. 이때 군인들이 다 포위를 해요. 포위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사륙을 감행해 버렸으니 이것이 그 유명한 무신정변입니다. 무신정변은 1170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1270년에 끝이 납니다. 딱 숫자로 보면 수치상은 100년인데 만으로 하면 101년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1170년, 1270년. 1270년이 결과적으로 개경으로 환도했을 때인데 조금 있다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게 돼요. 아무튼 이때 보현원을 습격해가지고 보현원에 있었던 모든 세력들 다 치고요. 그리고 한쪽 군인은 또 궁으로 가서 궁을 점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이 의방과 정중부가 이것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의방을 정중부가 제거하면서 그러면서 실권을 장악하는 것이 정중부예요. 드디어 이제 정중부의 세상이 열린 것이죠. 의종은 폐위당하고요. 그리고 명종이 옹립되고 이제부터 왕은 있는데요. 왕은 있는데 왕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왕이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궁이에요. 궁인데 왕궁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정중부의 집에서 자신의 집에다가 무슨 건물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중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자 대신들은 들으시오. 이제부터 정치는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에서 하는 것이요. 그래서 정중부의 집으로 신하들을 오게 하는 거죠. 이때 문관은 있었을까요? 거의 없죠. 무신들만 싹 다 와서 정치를 하고 요 궁에는 최소 인력만 남겨놓고 그냥 왕은 뭐합니까? 그냥 먹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지요. 정치는 정중부가 다 하는 이런 집권 세상이 열렸으니 그것이 무신 정권 시대고 그리고 이 무신 정변 이후에 이 무신들이 어떻게 정치를 했겠느냐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이제 정중부가 중방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정치를 하는데요. 이 정중부는 왕을 또 무시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왕은 그냥 저쪽에 가서 그냥 업무나 보시고 쉬시는 게 당신 할 일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모든 실권이 정중부한테 다 가니까요. 이때 경대승이라는 신진 세력이 나옵니다. 이 경대승은요. 역시 무인인데요. 이 왕편에 조금 서서 왕권을 조금 복구하자 이런 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과 갈등을 빚게 되고요. 급기야는 경대승이 정중부를 살해하면서 정권을 장악하고 경대승도 무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관 등용 안 하고요. 왕 이거 집권해 보니까 또 틀리거든. 다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대승이 그 병을 알아요. 지병을 알면서 세상을 뜨게 되는데 이때 숨어있던 이 의민이 산에서 내려오지요. 자, 그러면서 이 의민이 정권을 탈취합니다. 탈취하면서 힘으로 정권을 탈취하고 근데 이 의민은요 아버지가 소금 장수고요 어머니는 관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천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천민 출신 중에 이 집권자가 출연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의민은 글자도 모르고 그냥 무식쟁입니다. 이 의민은요 이 의방의 오른팔이었는데 이 의방이 오른팔이어가지고 뭐 의자 돌림이니까 저 가족 아닙니까? 전혀 관계없는 사람. 그래서 이 의방이 오른팔이었다가 정중부한테 쫓겨가지고 피난해 있다가 경대승이 위태위태 했을 때 그때 들어와서 정권을 탈취한 사람. 그리고 최충원이라는 사람이 바로 등장을 해서요. 최충원이라는 사람이 바로 등장을 해서 이 의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집권을 해요. 엉망진창이다. 그냥 그렇죠? 최충원이 집권을 한 다음에 그의 아들 최우가 등장을 하고요. 최우가 아버지를 죽이겠어요? 아니죠. 이 대대로 내려오고 그리고 최우, 최항 그리고 최의가 집권을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4대 60여 년 동안 이렇게 돌아가는 판이 있었으니 이것을 가지고 최씨 집안이 권력을 승계하면서 했다. 최씨 무신 정권 시대다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4대 60여 년 동안. 그러니까 이때는 혈연 이런 관계가 아니죠. 근데 이때는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이때보다는 조금 안정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무신 정권 자체가요 안정적이다 하고는 거리가 멀죠. 얘들은 뭐였습니까? 당연히 자신들이 집권을 하고 백성 수탈해서 자신들이 배만 불렸던 이런 시대가 있었으니 고려 시대를 통틀어 가지고요 이 백성들의 밀란이 엄청나게 많았던 시대가 무신정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대혼란 상황이죠. 왜냐하면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죠? 이렇게 되고 천민 출신이 이렇게 되니까 너나 할 거 없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최충원의 산업이 그 만적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켜요. 여기에 이제 그 힌트를 얻은 거죠. 그래서 천민이 이렇게 재상까지 올라가는데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그래서 노비들이 난을 일으키기도 하고 엉망진창이었던 이 체계가 있었을 때가 무신정병 시대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 사병이 있습니다. 사병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생소하죠. 군대는 아시죠, 여러분? 국군. 그렇죠? 국군은 누구 소유예요? 국가 소유예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움직이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조선시대로 따지면 누구 소유예요? 왕의 소유가 군대인데, 이때 당시엔 사병이에요. 개인들이 육성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들이 군대를 만들 수가 있었고, 이때 당시에 다 사병들이 웬만하면 노비를 사병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비가 군인이야. 그러니까 노비가 또 노비를 만들어요. 그래서 노비가 소유하고 있는 노비, 뭐 이런 하여튼 엉망진창이죠. 그러면 이때는 지금 힘의 논리가 작용했던 거지 법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평민들도 노비한테 굽신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가,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데, 아무튼 자, 그런 사회가 있었어요. 자, 117쪽으로 갑니다. 무신정권의 성립이죠. 양과로 1번에 무신정변입니다. 원인, 의종이 실정을 해요. 군사주의권은 문관이 독점을 했고요. 이 대표적인 게 김부식이잖아요. 그렇죠? 무신을 전시합니다. 그래서 군인전 미직하고 묵과 시행도 안 하고요. 그렇죠? 무신정변, 이의방 정중부가 난을 일으켜서 정권을 탈취하고, 그리고 중방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집권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방이 이제 실질적으로 궁에서 사물을 보는 최고 권력기구가 돼버리는 거고, 경대승 같은 경우는요, 정중부를 제꼈죠. 정중부가 당시에 모든 군권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중부를 죽인 경대승은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도방이라는 신병 경호부대를 또 만들어요. 그리고 이의민도 경대승 탈취하고 그 다음에 중방이라는 걸 다시 만들어서 여기에서 정치를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최충원이 이제 또 이의민을 제꼈죠. 이의민도 힘이 강했던, 그렇죠, 무신들 다 통솔했던 사람이라 신변의 위협을 느꼈으니까 도방을 또 설치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다. 그래서 교정도감이라는 걸 만들어요. 교정도감의 그 장은 교정별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교정별감은 자신의 최측근, 그러니까 사위라든가 이런 사람을 놔버리죠. 그래서 이 교정도감 같은 경우가 이제 국가의 총책을 다 담당했던 국가 최고 권력기구였다라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 무신집권자의 변화,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최우, 최양, 최희.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가고, 그 다음에 김준, 임현, 임유무, 최씨 정권이 끝난 다음에 얘들 이 사람들 이후로 정권이 끝이 나는 것이 무신정권이었다라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 할 필요 없고 최씨 무신정권만 조금 공부하자. 자, 최씨 정권 시대예요. 최충원 집권 이후 4대 60여 년 동안 돌아가면서 그 내리 권력이 이양됐을 때입니다. 자, 최충원이 교정도감을 설치하고요. 봉사 10조의 사회개혁안을 왕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봉사 10조의 개혁안인데요. 이 일종의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 이때 엉망진창 쓰레기였지 않느냐, 개혁하자라고 개혁안이었는데 자신이 안 지켜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죠. 이 고려 만들면 엉망진창이라는 단어가 그냥. 자, 그리고 이제 사병을 육성하고요. 최후, 교정도감을 통해서 정치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만들었고, 정방을 설치해서 또 인사권을 장악하는데, 이 정방이라는 놈이 웃기는 놈이에요. 인사 담당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정방에서 모든 걸 다 해요. 그리고 서방이라는 걸 만들어서, 서방은 문관들의 그 학문 도서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문신들을 등용을 해가지고 최충원 때부터 문신을 등용하기 시작해요. 문신. 그래서 그 이규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문신인데 이때 등용을 하는데, 이 등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힘 있는 무신들이 살아있죠. 이 무신들이 말이 많거든요. 나는 머리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문신을 등용해서 무신을 견제하기 위해서 등용을 했어요. 그리고 최후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거 괜찮네 라고 하면서 문신을 따로 육성을 했습니다. 이 서방. 그리고 정방은 인사권이에요. 그래서 문신과 무신의 인사권을 담당했던 것이 정방이에요. 이 쭉 가다가 조금 있다 이제 공민왕 때, 고려 말 공민왕 때 정방을 폐지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사권을 이 인사권을 담당했던 정방을 폐지한다는 것은 왕이 그때 가서 인사권을 획득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왕이 그동안 인사권이 없었다는 얘기야. 최후 이후로. 자, 그리고 서방을 설치했고요. 그리고 강화도를 전도했다라고 하는데 조금 이따 공부할 거고요. 삼별초를 육성을 합니다. 삼별초라는 것은 그래요. 여기에서 설명을 해드릴까요? 조금 있다가 원나라 애들이 쳐들어오거든요. 원나라 애들이 빵 쳐들어요. 몽골 애들이 쳐들어오는데 얘들한테 싹 다 쓸려버립니다. 그때 결정하는 것이 최후 정권에서 자, 강화도로 천도하자라고 해서 강화도로 천도하게 돼요. 개경에서 강화도로 천도하니까 야밤에 준비 없이 야반 도주를 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서울 사람들은 이것을 다 알겠죠. 당시 서울은 누구예요? 개경이죠. 그래서 개경 사람들은 이 사실을 다 하니까 야, 이거 뭐야? 수도가 이렇게 돼? 우리 빨리 짐 싸자. 그래서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강화도가 사람으로 꽉 차버려요. 그러니까 이 강화도에서요. 난리가 나죠. 이 강화도는 이제 사람들이 그냥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꽉 껴가지고 집도 만들고 막 만든단 말이죠. 낮에는 막 뚝딱뚝딱 하면서 토목공사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그리고 백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밤만 되면요. 강도들이 날뛰어요. 근데 치안이 안 되는 거예요. 치안이. 그러니까 이 최후가 갖고 있었던 사병 집단 있죠. 사병. 이 사병을 육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병 중에 하나를 딱 떼어서 야, 밤에만 특별히 여기에서 보초서라. 그러니까 밤에 담당했던 경찰력이죠. 야별초를 만들었는데 이때 당시에 그 먹을 게 없고 백성들이 다 백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 만들었다? 그럼 나 군대 지원할래. 그러면 군대를 지원합니다. 그러면서 먹고 재워주니까 야별초가 엄청나게 덩어리가 커져요. 그러니까 야별초를 자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좌별초와 우별초로 잘랐어요. 그런데 이때 몽골이 여기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그 고려 관군이 맞서 싸웠는데 이 관군이 싸우다가 포로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포로가 된 사람들이 신의군이라고 하는데 이 포로가 된 사람들이 야반도주를 해서 목숨 걸고 강화도로 탈출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신의군을 조성을 해요. 그래서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이 세 개의 군대를 내가지고 말 그대로 삼별초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삼별초를 최후 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봅시다. 자, 동그라미 2번에 권력 기반을 한번 볼게요. 권력 기반. 최충원의 교정도감 최고 측정부고요. 그리고 도방, 신병, 경호부대고요. 최후, 정방, 그리고 서방, 삼별초를 만들었고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중도 그렇죠? 띵띠링띵 중도 이렇게 되고 중도 와 퐁당퐁당이네요. 중도 정중부 중도 와 됐다. 그렇죠? 아 창피해. 자 무신정권의 한계 민생 이런 거 없죠. 뭐 자신들이 알아야죠. 자 무신집권기의 봉기 지배층의 난인데 서경 유수 조이총의 난. 그래서 서경의 관리가 난을 일으켰던 지배층의 난이고요. 니은번의 양민들의 난, 망이 망소의 난이에요. 망이 망소의 난인데 이름이 조금 천하죠. 그렇죠? 천해 보여요. 이 망이 망소이는 어디에서 일어났냐?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납니다. 공주 명학소? 이거 뭐예요? 여러분 소입니다. 소에서 난이 일어난 건데 자 보세요. 소는 어떻게 강등된다고 그랬죠? 뭐에 의해서 반란이나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소로 강등되는데 원래는 9년이란 말이야. 그런데 소로 강등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들은 세금을 엄청 내죠. 이 얘들하고 차별 대우를 받는단 말이죠.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렇다 치자. 그런데 내 아들, 내 손자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잘못했어요. 그냥 나는 여기에서 태어난 거죠. 재수 없어서 북한에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 아니 우리 할아버지가 한 걸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그러면서 들고 일어난 것이 망이망소의 난이에요. 그래서 공주 명학소에서 이건 잘못됐다 그러고 들고 일어나서 그래서 중앙정부에서요 이걸 보고 야야야 얘들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소를 일반 군현으로 승격시켜주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잠깐 승격을 시켰는데 이것은 얘들을 잡기 위한 것이었고 다시 승격시켰다가 다시 강등시켜버려요. 이것이 이제 망이망소의 난. 자 그리고 디귿번 천민 노비들의 난이 있었으니 그것이 최충원의 산업이 뭡니까? 만적의 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적의 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장수와 재상의 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우리 노비들도 들고 일어나자. 그래서 최충원 산업이 만적이가 그 동네 노비들 다 불러요. 그러니까 이 노비 만적은 어디에서 살았겠어요?
당시 수도에 살았겠지. 그렇죠? 개경의 노비였어요. 개경의 노비들을 싹 다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도 이의민 봐라. 우리 그 내 주인이 이것도 웃긴. 내 주인이 노비 그 천민 출신 걔를 제꼈지만 천민 출신의 그 천민 출신이라도 왕의 버금가는 재상과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능력만 되면 다 되는데 왜 우리라고 못할 소냐? 그리고 확 해가지고 치자 그랬는데 그 당일날 치자 그래도 노비가 한 명도 안 모여. 그리고 관군이 옵니다. 그렇죠? 내 오른팔인 노비가 가서 찔러버렸어요. 자, 그 2번에 13세기 몽골의 침입이에요. 자, 무신정변이 있고 나서요. 국제 정세는 엄청나게 바빠져요. 자, 이쪽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자, 이렇게 해서 금나라가 만들어졌죠. 이 금나라가 만들어졌는데 고려는 지금 뭐 하고 있었죠? 으쌰으쌰. 그래서 무신정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옆에 보세요. 몽골 제국이 성장합니다. 몽골 제국이 엄청난 거죠. 자, 이쪽에 그냥 한번 자, 유라시아 지도예요. 아닌 것 같아도 그렇다고 그냥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 있고. 자, 이렇게 됐는데, 잘 그렸다. 자, 여기가 이제 고려입니다. 와, 고려 크죠? 참 미치겠다. 자, 여기가 이제 금나라예요. 엄청나게 큰 금나라. 엄청 크죠? 이 중원에 저쪽에서 몽골족이요. 갑자기 징기스칸 들어보셨죠? 등장을 해가지고 여기저기에서 맞짱을 뜨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세를 불립니다. 그래서 다 이겨버려요. 그런 다음에 이 패권을 장악해버리죠. 엄청난 대제국을 만드니 이것이 몽골 제국입니다. 그 그림은 오른쪽에 그 그림이 있어요. 그렇죠? 이 제국을 만드는데 이때 남아있는 금나라를 빵 쳐버리죠. 근데 금나라가요, 딱 맞고 나서 바로 몽골 애들이 엄청난 싸움꾼이잖아요. 몽골 애들한테 두드려 맞고 바로 금나라가 해체돼 버립니다. 그래서 금나라가 아니고 바로 여진족으로 분리가 돼 버리고 여진족이 이제 도망가죠. 그런데 이쪽에 거란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 거란족을 거쳐가지고 그냥 여진족이 저 위로 예전에 살고 있는 이 유목민으로 다시 돌아가요. 몽골 애들이 미친 듯이 뛰어갑니다. 이들 잡아라 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거란이 있어요. 거란족을 이건 또 뭐야 그러면서 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거란족은 또 두드러져요. 진짜 불쌍한 애들이죠. 옆으로 가자면 예전에 여진족하고 한번 전쟁을 했었다가 두드러 맞은 애들이고, 그러니까 여진은 못 가고요. 위로 가자니 갈 데 없죠. 추워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면 자살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고려로 쳐들어오니 그것이 거란의 재침입이에요. 몽골이 엄청나게 커지죠. 그런데 몽골이 엄청나게 컸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다? 무신정변이 일어나가지고 칼싸움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긴 내 땅 그러면서 자신들이 그냥 배만 채우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몽골 애들이요. 공격 들어가고요. 거란 애들이 공격 들어가는데요. 이때 이거 너무 크게 그랬는데 몽골이 더 커요. 자, 거란 애들이 어디 고려로 쳐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고려에서는 거란이 쳐들어오니까 얘들 뭐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딱 보니까 거란이 5,000명밖에 안 돼요. 이거 웃기는 애들이네. 야, 집에 가! 라고 얘기하니까 야, 제발 문 좀 열어줘. 안 돼! 뭐 이것들이 혼날라고 빨리 가! 고려는 무신정권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 거란이 안 돼! 우리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강동성인데 강동성에서 한판 전쟁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거 뭐 5,000명 가지고 그렇죠? 까짝까짝 야, 상문 열어. 그래가지고 막 뛰어와가지고 거란을 제끼기 시작하죠. 그런데 뒤에서는 누가 쫓아와요? 몽골이 쫓아옵니다. 거란을 제끼기 시작해요. 공중분해되는 것이 거란족이에요. 슝!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고려가 몽골과 함께 쓸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쪽에 거란이 있었잖아요. 이게 없어지면서 몽골하고 고려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 사람들은 몽골인의 복색을 보고요. 놀래버려요. 이런 몽골 애들은 뭐 하고 있죠? 변발하고요. 그렇죠? 변발하고 치마 같은 거 입고, 그쵸? 그리고 윗옷은 안 입고, 귀 따가지고, 귀걸이 같은 거 하고, 막 이렇게 딱, 이상하게 그냥, 고려에서 보면 이상한 그 복장을 하고 있고, 이 아만족 같거든요. 그러니까 막 욕하기 시작하는데, 몽골 애들이 그랬죠. 야, 성문 열어. 이제 니들하고 우리하고 친해져야겠다.
우리 칸이 보냈으니까 문 열어. 그 뭐 얘들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니들 뭔데 지금 문 열어 봐라. 야, 칸이 보냈다고 문 열어. 당시 집권자는 최후입니다. 최후가 야, 문 열어줘봐 한번. 걔들 그 세력 큰 애들인데 한번 문 열어줘봐. 난 그 정도는 알아. 나 그렇게 무식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궁에 모였어요. 최후가 집권 세력들을 다 모아가지고 여기 있어야지. 최후가 이제 집권 세력들 다 무부신들 다 모았죠. 그 여기에서 몽골의 사절단, 그렇죠? 몽고 사신 저고여가 옵니다. 이름이 뭐 저고리도 아니고 저고여야. 그러니까 저고여가 와가지고 완전히 거만하게 건방지게 왕을 아련하지요. 그러면서 왕이시여, 우리가 나는 징기즈 칸이 보낸 사람인데 칸 왕이란 뜻이죠. 칸이 보낸 사절단인데 잘 들으시오. 당신들 우리가 당신들 거란에 의해서 거란족을 구원해줬죠. 우리가 구원해줬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공납을 바치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죠. 야, 니들 아니어도 얘들은 없어질 애들이 웃기는 놈들이네. 아이, 그냥 그렇게 나는 전달자니까 그렇게 알아들으라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최후가 저것이 지금 제정신이야? 그래, 니들이 얘기하는 공답이 뭔지 한번 들어보자. 수달 10,000마리, 50,000마리, 그리고 말 100여 필,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토당토, 여러분 수달 보셨어요? 얼토당토 안 하는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죽으려고, 야, 가! 이렇게 되는 거죠. 왕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죠? 최후, 가라고? 너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 재미없어.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갑니다. 나 이거 그대로 칸한테 얘기할 거야. 안녕, 잘 있어. 전쟁 준비나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는데, 압록강 근처에서 이 저고여가 넘어가면서 여기서 피살당합니다. 이게 큰일 나는 거죠. 왜? 사신은요, 전쟁 중에도 그렇고 사신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요. 그리고 사신은 그 나라 왕의 대변인이죠. 대리인 자격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신을 죽였다는 건 그 나라 왕을 죽인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죽었어요. 근데 이걸 누가 죽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쪽에 플래카드를 걸어요. 이때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목격자가 막 오는데요. 자, 이 저고여가 그냥 농담하는 거예요. 저고여가 여기에서 죽었는데 이거 죽은 사람 본 사람 저요. 누가 죽였어? 거란족이 너 죽어. 너도 죽어. 여진족 너도 죽어. 몽골 너 죽어. 고려? 그렇지. 야, 너 일로 와. 뭐 먹고 싶어? 너 뭐 갖고 싶어? 막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도 고려 사람 죽이는 거 나 봤어요. 그러면서 증거 위조, 증인 조작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때가 됐다. 안 그래도 이 조만한 나라 고려가 까짝까짝대서 짜증나 죽겠는데 이제부터 고려를 쳐들어간다. 그러면서 쳐들어오는 것이 몽골의 1차 침입. 그래서 총 몽골은 6차례나 쳐들어옵니다. 완전히 그냥 거덜이 나버려요. 자, 그 동그라미 2번에 강동의 역인데요. 강동의 역은 뭐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그냥 패스하고요. 전개, 동그라미 1번. 1차 침입이죠. 몽고 사신 저고여가 피살된 사건을 구실로 고려에 침략합니다. 귀주성 전투에도 불구하고 고려는 몽골의 요구를 수락하는데요. 이 몽골 애들은요, 전략이 이래요. 싹 여기 점령을 합니다. 쭉쭉쭉쭉 해가지고 쭉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 싹 쓸죠? 그럼 여기에 불 질러요.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 싹 쓸어요? 불 질러요. 불 지르고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무서운 애들이에요. 싹 다 불 질러 버립니다. 근데 여기에 귀주성에서 박서 장군이 있는데요. 이 귀주성은요, 귀주성만 못 뚫었어요. 그래서 얘들이 이쪽으로 가다가 원래 여기에서 몽골 애들은요, 여기가 막히잖아요. 그럼 이쪽에 가다가 그러면서 다 열로 공격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여기를 박살내놓고 불 지르고 다시 내려요. 쫙 펴져서 다시 이런 전술을 썼어요. 엄청나잖아요, 애들이. 그렇죠. 인원이 엄청 많으니까. 근데 여기 귀주성에 이제 박서 장군이 있는데 여기는 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몽골 애들이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가가지고 개경에서 항복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문을 안 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장군 문을 여시오. 그래서 문이 열리게 되는 것. 박서의 귀주성 전투예요. 자, 이렇게 해서 몽골 애들한테 항복하고요. 우리가 몽골의 공납을 바치기로 약속을 하고 끝이 나는 전투가 1차 침입이에요. 안타깝죠? 그렇죠? 그리고 1차 침입의 공납이 말도 안 되는 수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최후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렇죠? 몽골 애들은 계속 얘기하죠. 야 콩남 내놔. 왜 시기가 됐는데 때가 됐는데 안 내놓는 거야. 최우는 발만 동동 굴르면서 이거 큰일 났다. 얘들이 답이 없네. 이것들 또 혼나야겠구만. 2차 침입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군대가 몰려오는 거예요. 확! 이 사실을 안 채우는 큰일 났죠. 어떻게 할까. 근데 아까 지도 보셨죠? 어디는 전투 안 해요. 몽골 애들이 바닷가. 바다를 무서워하는 몽골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래 우리가 강화도로 천도하자라고 하면서 강화도로 천도하게 돼요. 이것이 강화도의 천도고 이때 몽골의 2차 침입 이때 때가 돼서 애들은 이제 쫙 하고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쭉쭉 내려오게 돼요. 그런데 이제 중앙 정부는 어디로 갔습니까? 강화도로 갔어요. 강화도로 이전을 냈고요. 내려오니까 뭐 관군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도망가고 뭐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용인에서 김윤후가 맞서 싸웁니다. 김윤후는 스님이에요. 승병입니다. 그래서 용인의 처인성, 지금의 용인이고 당시 이제 처인성인데 처인성에서 김윤후가 맞서 싸웁니다. 이 처인성은 또 그 천의 요새인데 이쪽 안에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둘러싸인 거예요. 몽골 애들이 엄청나게 심하죠. 그렇죠? 막 들어오는데 이때 이제 그 김윤후가요. 우리 모두 고려를 위해서 싸웁시다라고 하면서 의병을 모집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수적으로 뭐 1대 100싸움도 아니고 그 이상이니까 사기가 저하됐죠. 이때 이제 김윤후가 자, 그 관청에다 얘기해서 다 가져와라. 그래서 뭘 가져왔냐? 무슨 종이 쪼가리를 다 가져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시오? 라고 얘기하죠. 이게 뭔데요? 노비문서입니다. 이 노비문서 잘 보시오? 그러고 불질러버려요. 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순간에 다 뭐가 돼요? 평민이 돼버렸죠. 해방이 돼버린 거예요. 와, 사람이 됐죠. 그런데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보시오. 여기에서 문이 열려서 몽골이 싹 다 우리를 점령하면 우린 고려 사람도 아니고 다 또한 노비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맞다. 다시 한번 노비가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해방됐으니까 좋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궁을 세우신 분들은 내가 직접 왕에게 가서 아련해서 얘기를 하겠다. 궁치살을 하겠다. 그래서 관직도 주겠다. 확 사기가 올라서 여기에서 성문을 열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김윤후가요. 여기에서 장수 같은 놈이 하나 있어요. 요 놈을 향해서 화살을 빵 쐈는데 한 방에 즉살시켜버립니다. 이것이 그 몽고 장수 살리타 혹은 살리타이라고 하는 몽고 장수를 즉살시켜버려요. 화살 한 방에 팍 해가지고 명중을 시켜가지고 즉사돼요. 그다음에 이 성문 열고 이때다 그러면서 지휘관이 죽었죠. 얘들 완전히 오 이렇게 될 때 가가지고 왁 하면서 얘들이 안 되겠다 부랴부랴 야 도망가자 그러면서 퇴각하는 것이 몽골의 2차 침입. 그러니까 몽골의 2차 침입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는 고려가 대승을 거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몽골의 2차 침입이 끝나고 강화도에서요. 야 김윤후 저 사람 대단하다 불러와라. 그래서 강화도에 불렀는데 김윤후가 스님이죠. 야 너 받고 싶은 거 뭐냐? 관직을 하사할 테니까 장군으로서 고려 장군으로서 활약을 하시오라고 얘기하니까 난 이런 거 필요 없다. 난 승려로 돌아갈 것이다. 대신 여기에서 싸웠던 이 사람들에게 공치사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돌아가는데 좀 이따 이제 3차 침입, 4차 침입 계속 쳐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돼. 김윤후가 또 모입시다 그랬더니 의병들이 내가 왜 고려 그까짓 거 왜요? 왕이 이 땅을 버리고 지만 살겠다고 도망갔고 최후라는 놈도 지만 살겠다 다 도망갔잖아요. 민심이 아주 차갑게 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김윤후가 강화도에 가서 아까 그 장수 직함을 주시오. 그래서 장수로 관군으로 다시 받고 활약을 했던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동담 2번에 2차 침입이죠. 118쪽. 자, 최후는 강화도로 천도하고요. 몽골과의 항전을 대비했고 몽골은 재침입을 했는데 김윤후가 처인성 전투에서 몽고 장수 살리타를 사살했고 그러자 2차 침입은 애들이 퇴각을 했다. 자, 그 동그라미 3번 6차 침입까지 계속 쳐들어오는데 대구 부인사 대장경과 경주 황룡사 구청목탑 이런 문화재가 다 소실돼요. 팔만대장경이 조판을 시작했는데 어디에서요? 강화도에서 팔만대장경을 조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힘으로 이 몽골 애들을 몰아내야겠다. 이런 뜻으로 팔만대장경을 조판을 강화도에서 해요. 김윤후의 충주 전투에서 또 승리를 했었는데 뭐 됐고요. 그 아래 다인철소 몽골에 항정했습니다.
좀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김윤의 최윤성 전투가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오니까 체크해 두시고요. 자 이제 보세요. 자, 이 몽골 애들이요 계속 쳐들어오잖아요. 그렇죠? 6차 침입이면 뭐 말도 안 거 아니에요? 불 질릴 것도 없어요. 이제 그냥 얘들은 완전 소풍 오는 기분으로 와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관군 다 여기로 도망가 있고 그렇죠? 그냥 와. 그래가지고 뭐 어디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고려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고려 백성 누구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왕이지요. 그리고 정권 인정하긴 싫지만 무신 정권의 최고 누구의? 최후지요. 최후인데 최후는 또 날랐어요. 그렇죠? 왕도 도망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땅을 지키겠다고 개죽음을 당해요. 짜증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몽골 애들이 쳐들어오는데 몽골 애들이 칼 딱 들이대고 야, 너 이러다 죽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죽이든가. 뭐 이런 입장이 돼버리죠. 고려 사람들도 완전히 자포자기예요.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그러다가 몽골 애들이 야, 나 물 마시고 싶으니까 목 타니까 물이나 좀 떠와. 그러니까 야, 저기 있으니까 떠 마셔. 떠와. 아, 참 진짜 그래. 떠줬어요. 딱 마시고 갈증에 해소되니까 야, 고맙다. 너 요거 나 아우 목 타 죽는 줄 알았는데 이거 했으니까 이거 줄게. 금은보화 내주고. 금은보화가 생겼어요. 물 한 바가지에. 이것들이 이제 소문이 난 거죠. 그러면서 상 차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몽골군이 와요. 딱 배고프니까 야, 먹자. 네, 먹고. 야, 그럼 내 이제 장수예요. 딱 너 뭐 하고 싶어? 저 관리가 되고 싶습니다. 일로 와. 병절 시켜줄게. 관리 시켜줘. 그러니까 이 몽골족은요 원래 얘들이 좀 개방적이에요. 원나라 애들은요 외국인에 대해서는 조금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좋다 그러면 그냥 막 뽑았어요. 이게 몽골족 원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인들을 그냥 막 상시 채용하는 거죠. 특채로 막 뽑아 그래요. 그러니까 고려 사람들이요 이게 소문이 나니까 몽골족 언제 온대? 뭐 이건 너무 극단적이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고려 사람들이요 몽골 말을 배우고 그리고 몽골 애들이 하는 것 호복 옷을 입고요. 그리고 뭡니까 머리 그렇죠? 그래서 이 호복도 입고요. 그리고 머리 하는 거 뭐라 그래요? 이런 거. 그래서 이 몽골풍 머리 하는 거 변발 그렇죠? 변발과 호복을 입고요. 그리고 몽골 말을 배워서 몽골 애들 통역해주고 그럼 몽골 애들 앞잡이가 돼가지고 길 안내해주고 이런 길잡이 해주면서 몽골에 착 달라붙는 친원 세력들이 생겨버려요. 그런데 이것이요 보세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하고 싶죠? 하지만 제가 백성이라도 실질적으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뭐 이렇게 완전히 엉망진창이니까요. 아무튼 이 친원 세력들이 막 등장을 해버리고 이 고려를 그냥 통째로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앞잡이가 돼가지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고려 사람들이요, 이 그 중앙 정부의 그 정권 다툼에서 희생양이 된 사람들은 아예 그냥 착 달라붙어가지고 이 몽골 앞잡이가 돼요. 그래서 원나라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 원나라 감찰관으로 또 오기도 하는데. 이 원나라 감찰관이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다루가치라는 놈인데요. 아주 악랄한 놈입니다. 그 일제강점기 일제 순사 있죠. 그래서 독립운동가 색출이 아니지. 독립운동가 이렇게 일본 놈들 진짜 짜증나네. 아무튼 죄송해요. 제가 좀 화를 냈어요. 욕은 안 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요런 일들을 했었던 놈들이 막 생겨나고요. 고려를 통째로 팔아먹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뭡니까? 강화도 궁 안에서는요 난리가 났죠. 그렇죠. 이제 의식 있는 대신들이 신하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해요. 자 여기에 최씨 정권 애들은 뭐 하고 있죠? 술 퍼마시고 놀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아주 이러고 있단 말이죠. 아유 참. 그러니까 이 밤만 되면요 얘들 눈을 피해서 신하들이 한둘씩 궁으로 모여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드디어 조금씩 모이면서 왕당파가 형성되는데 이 왕 측근의 신하들이 얘기하죠. 자. 해야 큰일 났습니다. 이 고려라는 땅덩이가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사람들 의식 수준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어찌할꼬 이렇게 되죠. 자, 얘들은 완전히 맛이 가버렸고요. 그렇죠? 얘들이 이렇게 하면 그냥 자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요. 이 몽골 애들은 그렇게 그 국가를요. 전쟁을 하죠. 그래서 국가를 싸그리 없애는 애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을 국가의 문화라든가 전통을 인정을 해줍니다. 우리가 숙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니까 우리가 투항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해요. 그래서 왕이 직접
몽골 애들한테 항복을 선언하지요. 항복을 선언하고요. 얘들 눈을 피해서요. 야반도주로 다시 개경으로 환도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개경으로 환도했다라는 거, 이때 이제 개경환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개경환도가 1270년인데요. 1270년에 개경으로 환도했을 때 이때부터 이제 원간섭기라고 하는데요. 원나라에 이제 간섭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아무튼 이 1270년에 해가지고 몽골과 그 화의를 맺어요. 강화를 맺어서 이제 우리는 몽골의 지배를 받는 그런 세상이 되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환도하는 순간 누구? 얘들은 바보가 돼버렸죠. 이게 남아있는 건 뭐예요? 무신 정권이에요. 이제 왕이 왕정을 복구하기 위해서 개경으로 환도했고요. 실제로 왕정은 복구가 됐지요. 그리고 이 몽골의 힘을 앞세워서 얘들 진압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여몽연합군이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여몽연합군 돌격 앞으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와 하면서 열받은 사람들은 얘들이죠. 그렇죠? 최씨 정권에 삼별초라는 군대가 있죠. 이 삼별초에서요 누굴 욕하겠습니까? 몽골족을 욕하는 게 아니고 이 정부를 욕하기 시작해요. 얘들이 쳐죽일 놈들, 이게 무슨 왕이야? 그러면서 안 됐어. 그래서 승하우 오늘 왕으로 추대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역적이 돼버렸지요. 그렇죠? 그래서 왕을 새로 옮기고 강화도 정부를 만들어버려요. 삼별초 정부가 만들어지고. 처음 하셨어요? 이 처음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삼별초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별초는 절대 우리는 몽골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 계속 버티죠. 여몽연합군이 형성이 된 다음에 몽골족은 여기에서 예전에 강화도로 못 들어갔었죠. 근데 이제 배를 뚝딱뚝딱 만들면서 강화도로 가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 삼별초 정부는요, 어디? 진도로 옮겨버리죠. 진도로 옮겼는데 역시 얘들도 또 쳐들어오죠. 그러니까 끝까지 어디까지? 제주도까지 이동을 해서 저항을 했는데, 이때 끝까지 저항을 했지만 실패로 돌아가죠. 그래서 삼별초의 항쟁은 1270년에서 1273년까지 끝까지 버텼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고려인의 자주성을 뭡니까? 보존하기 위한, 그렇죠? 우리의 끝까지 대몽 항쟁이었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고급 시험에서는 이상한 것도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자 봅시다. 일단 책으로 봅시다. 양거나 3번의 영양, 동그라미 1번 원간섭기가 시작됩니다. 개경으로 환도했죠. 고려 정부는 몽골과 강화를 맺고요. 개경으로 환도합니다. 그 최씨 정권이 이제 몰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니은번의 부마국 지위를 얻는데요. 이것은 그래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고, 자, 됐고요. 그 아래에서 그 건너편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삼별초의 항쟁이 나옵니다. 삼별초의 항쟁. 그래서 기억번 배경. 개경환도 이후에 삼별초의 지도자인 배중소는 왕족인 승하우 온을 뭘로? 왕으로 추대하고, 그러니까 이제 반정부 세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까지 저항을 하죠. 자, 강화도로 옮겨서, 진도로 옮겨서, 제주도로 옮기죠. 이렇게 옮겨서 끝까지 항쟁을 하는데요. 이 제주도에서 성을 쌓았으니 이것이 항파두리성이라는 성이 있어요. 이 항파두리성은 예전에 시험 문제에 한 3번 정도 연달아서 나왔던 성입니다. 이게 제주도에서 쌓았던 삼별초의 항쟁터예요. 그래서 항쟁성, 항파두리성이에요. 그래서 김통정이 제주도에 쌓은 섬이었다. 자, 디귿번에 일본과 연합을 시도합니다. 자, 진도 정부에서요. 얘들이 이제 강화도로 왔네, 진도를 진압하러 가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진도 정부에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일본에게 강화를 요청합니다. 강화를 요청해요. 그래서 일본에 그 국서를 보내는데 똑같이 고려 정부에서도 일본에 국서를 보내거든요. 일본 애들이 정신이 나가는 거야. 이게 고려 첩장 불심조조인데, 자, 일본 정부에서요. 아니 분명히 고려는 하나인데요. 뭐 정부가 2개야. 그러면서 그 서찰을 보내가지고 국서를 보내서 우리하고 강화를 하지요. 이 몽골 애들이 쳐들어왔으니 이제 고려하고 연합을 했으니 이제 다음 타겟은 일본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상해. 고려 정부에서는 또 똑같은 내용을 또 보내고, 그러니까 일본에서요 정리를 하면서
누구 말이 맞냐 이렇게 되면 혼란스럽죠. 물음표. 막 미치겠네. 그러면서 에이, 그냥 무시해라고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것을 정리해놨어요. 지들 책에다가. 그것이 고려첩장 불심조조입니다. 자, 디귿번에 일본과 연합을 시도했지요. 진도에서 삼별초는 일본에 국서를 보냈는데 고려첩장 불심조조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대몽연합 구축을 제의합니다. 자, 고려첩장 불심조조 내용이 나와 있죠. 1270년 몽골과 강화한 고려 정부와 이에 반대한 삼별초의 정부로 나뉘게 되는데 삼별초의 진도 정부가 일본에 국서를 보내서 대몽연합을 구축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본은 성격이 다른 두 주체의 외교 문서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조목별로 정리를 했는데 그것이 고려첩장 불심조조라는 정리 책이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이제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고려초청 불심조조는 우리 고급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화도가 아니 삼별초 얘기 나왔을 때 고려초청 불심조조도 시험에 나오니까 체크를 잘 해두시고요. 결과 대장경판 및 황룡사 구축목탑 등의 문화재가 손실되고요. 원의 내정 간섭이 심화됩니다. 자, 3번 원 간섭기의 내정 간섭. 자, 그렇다면 이제 삼별초 항쟁도 진압이 됐고요. 그렇다면 이제 고려 정부, 개경에 환도한 고려 정부의 상황은 어떨지 한번 봐보자라는 거죠. 자, 영토가 상실되는데요. 쌍성총관부, 그리고 동령부, 그리고 탐라총관부, 제주도까지. 이게 뭐예요? 이 동네 다 먹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영토를 싹 다 몽골에서 관리할게 이런 내용이에요. 자, 고려의 관제가 변화되는데 원의 부마국이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이제부터요. 왕의 시호가요. 조나 종으로 끝났잖아요. 요거를 이제 못 씁니다. 이제부터는 충땡왕이라고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충땡왕이 충렬왕이죠. 충렬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왕인데 충땡왕은요. 고려의 충땡왕은 위치가 참 그래요. 지위가. 그래서 충땡왕은 이 원나라에서 몽골 애들이 이제 원이라고 고치는데 이 원나라에서요. 이 심심하잖아요. 얘가 조금 개혁 이런 거 원나라 간섭에서 좀 벗어나려고 한다 그러면 폐위시켜 버려요. 그리고 이의 아들 혹은 뭐 다른 그 적임자가 있으면 이를 그냥 왕으로 시켜버립니다. 왕해 넣어. 이렇게 되면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충땡왕입니다. 그러니까 바람 앞에 등불인 왕이죠. 게다가 자, 이 당시에 그 신하들은요. 신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아까도 봤죠. 친원파가 엄청나게 많아요. 자, 이 고려 충땡왕에게 임명돼서 신하가 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 원나라에 뇌물을 바쳐가지고 그 원나라에 뇌물 바쳐서 관리가 된 사람들, 고려의 관리로 임명을 원나라에서 해준 애들, 이 친원파 세력이 있는데 얘들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권문세족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세력이 등장을 했어요. 권문세족이라는 놈들이 나와요. 완전히 부패, 시작부터 부패지요. 그렇죠. 시작부터 부패해서 이 뭡니까? 뇌물로 시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탈해가지고 백성 수탈해가지고 예전에 내가 돈 지급했던 거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측근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있죠. 그리고 원에서 다루가치라고 하는 감찰관, 다루가치라고 하는 이 감찰관들을 곳곳에 막아놓고 얘들이 뭔 짓을 하는지 개혁? 뭐 개혁의 개자만 보여도 찔러버리는 거죠. 그럼 얘들 잘라버리죠. 게다가 충땡왕 너 일로 와 라고 얘기하면 왕이요 여기에서 폐위당해요. 폐위당하고 이 왕은 이쪽 근처로 이제 끌려가죠. 그래서 율로 원나라에 가게 되는데요. 원나라에 가면 어떻게 해요? 거의 뭐 죽었다고 봐야죠. 그렇죠? 원나라에 끌려갔는데 압록강 근처에 딱 넘어가면 이 동네는 뭡니까? 원나라지요. 그러면 원나라 신하들이 와요. 원나라 사신이 딱 팔짱 끼고 대기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가마 타고 딱 와서 강을 딱 건너고 가마에 딱 올리려고 하는 순간 어이 왕 일로 와 내려 이렇게 되는 거죠. 왕의 위신이 완전히 왕이 이놈의 자식들아 내가 왕인데 아이고 참 그러면서 막 때리고 발길질하고 그렇죠. 그걸로 막 구타하고요. 그 다음에 그 포승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개천 끌고 가고 끌려갔어요. 그렇죠. 원나라의 수도까지 끌려가기도 하고 이런 취급을 받았던 것이 우리나라의 왕이에요. 아이고 참 안타깝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그 우리 왕 충렬왕 갈등하고 있다가
아, 그래. 요것은 잘못됐다. 우리가 우리 국가다운 국가로 인정을 받으려면 뭔가 필요하구나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서 원나라하고 어떤 관계를 체결하는데요. 이런 관계예요. 이 왕과 왕비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죠.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아들은 원나라에 그냥 끌려갑니다. 그래서 애기인데 애기를 끌려보내요. 그래서 애기가 원나라에 가서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변발하고 호복 입고 그냥 원나라 말 배우고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돼요. 성년이 되면 이 왕을 할 때쯤 되면 왕이 만약에 개혁하려고 한다. 그럼 폐위시키고 얘를 왕으로 앉히 가서 왕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왕이 나이 들어 야 너가 왕해 이렇게 되고 때가 되면 이제 보내는데요. 이때 그 왕세자 있죠. 왕세자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어이 잠깐 이 내 딸이 있으니 너하고 결혼해 라고 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보내는 거죠. 이것이 이제 원나라의 사위가 되었죠. 우리나라 왕이 사위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 사위가 된 것, 이 사위를 부마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넘어와서 왕이 됐으니 어떻게 보면 원나라의 사위의 나라가 됐죠. 그래서 이름하여 부마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마국.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존심은 상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국제적으로는 세계 중심의 뭐 세계 질서는 원나라에 의해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나라의 사위라고 하면 원나라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죠. 압록강에 딱 했는데 신하가 와가지고 어이 내려. 그럼 내려요. 너 이렇게 되면 이것이 미쳤나 그러면서 오히려 두드러 패버리죠. 이 자식아 내가 니네 황제 아들이야 그러면서 막 두드러 패고 이런 일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느 정도 국제사회에서 지위는 얻을 수 있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려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지킬 수 있었고 어느 정도의 자주성은 좀 지킬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양괄이 2번에 고려의 관제 변화입니다. 동그라미 1번 배경. 원의 부마국이 되면서 왕실의 호칭과 관제도 변화돼요. 그래서 중앙관제가 변화됩니다. 삼성육부의 격하. 그래서 이성육부의 격하죠. 그래서 이성은 첨의부, 육부는 사사 이렇게 되는데 이성. 원나라도 이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삼성이 있죠 원나라에. 근데 우리는 이성이 있어요. 그러면 또 똑같이 성이 있어요. 야, 니들이 그럼 우리하고 똑같냐? 내려. 그래서 삼성을 없애고 그리고 부로 격하고요. 그러면 육부 이런 건방진 격하시켜라고 해서 사로 격하를 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리고요. 니온본에 보시면요. 권력기구의 변화. 도병마사 있었죠. 도병마사 도평의사서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중추어는 밀직사로 바뀌고 기능도 바뀌어요. 내정간섭 용어 격하. 자, 지미라고 얘기 못합니다. 이제 고가 이제 한 단계 낮춰지고 폐하 무슨 폐하입니까? 전하 이렇게 돼야 돼요. 태자요 세자저하 이렇게 불러야죠. 조종 충땡 왕으로 완전히 자존심이 지금 상하고 있다. 내정간섭기구로서요. 정동행성인데 이것도 웃기는 건데요. 이 개경에다가 정동행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정동행성이 말 그대로 정동행성, 동쪽으로 가자라는 성이잖아요. 그렇죠? 기구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군사기구예요. 여기에서는 뭡니까? 군대를 해가지고 어디? 일본을 정벌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일본을 정벌하려고 하는데 일본 정벌을 2차례 갑니다. 2차례. 그런데 이 동해바다 지금도 풍랑이 엄청 거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풍랑 만나서 완전히 그냥 수장당하고 두 번째도 수장당해요. 그러니까 일본 원정은 힘들구나.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는데 그러면 일본 원정기구였는데 포기하면 이걸 그냥 없앨까? 아쉽죠? 그러니까 뭘로? 내정간섭기구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정동행성에 대해서는 조금 따로 기억을 좀 해두세요. 맨 처음에 원에서 일본을 원정가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구인데 내정기구로 탈바꿈되는 것이 정동행성이다. 이문서는 정동행서의 부속관소로서 재판을 하는데요. 지금의 법원이죠. 그렇죠? 순마소 또 경찰이었고 다루가치 감찰관이었고요. 만호부는 또 군사를 감찰하던 기구였고 심양화링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충땡왕이 있고요. 충땡왕과 또 별개로 이 요동지역 요쪽에 심양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요쪽을 그냥 다스리는 왕을 한 명 했는데 이 충땡왕의 그 친척으로 박아놨어요. 이건 왜 그래요? 이쪽은 또 충땡왕이 지배하고 이쪽은 심양왕. 그래서 왕이 둘이에요. 그래서 갈등을 조장하는 거죠. 이쪽 왕을 따르는 세력, 이쪽 왕.
누가 원래 왕이에요? 이쪽이 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새로운 왕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 갈등을 조장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쪽 지역에 오면 왕이 바뀌는 거죠. 이제 왕이 아닌 거예요. 심양왕이 왕이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자, 영향을 볼까요? 자원수탈입니다. 그래서 결혼도감을 만들어 놨는데 이 고려의 여성을요 물건 취급을 해버려요. 그래서 놀이객감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고려의 여성이 이쁘다 해. 고려의 여성을 잡아오라 해. 그래서 여성을 궁녀 특산품으로 취급을 해서 궁녀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내에 그 결혼도감이라는 건물을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서 궁녀를 차출합니다. 그래서 이 고려 시대는요. 딸을 낳으면 초상집이 돼요. 아들 낳으면 아들을 낳는 대로 또 친원파가 돼버리고 딸을 낳으면 딸을 낳는 대로 궁녀로 팔려요. 이 궁녀로 팔려가면요. 보통 노예가 돼버려요. 그래서 노예 시장에 팔려갑니다. 그래서 잘 돼봐야 엄청 뛰어나게 잘 됐다라고 하면 궁녀. 그건 다 노예로 팔려가고 이 중앙아시아 저기 서역시장까지 노예로 팔려갔던 고려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안타깝다. 이 결혼도감. 그래서 이 그 귀족들 사이에서요 딸을 낳잖아요. 그러면 이 딸이 어떻게 돼요? 이 차출 대상이 돼버리니까 어렸을 때 그 남자하고 혼인을 시켜버려요. 이른바 조혼이라고 하는 건데 일찍 결혼되는 거. 조혼의 풍습이 유행하게 되는 것도 이 안타까운 고려 시대예요. 자. 봅시다. 그리고 응방이라는 걸 또 만들어요. 응방이라는 거 만들어 놓고 이거는 뭐냐면 매를 수탈하는 거예요. 매. 우리나라에 매가 엄청 사냥을 잘하는데요. 그래서 매를 잡은 거예요. 이렇게 막 그물 같은 거 쳐놓고 여기에서 매가 콱 꽂히면 이걸 또 매를 잡고 이렇게 해서 매도 잡아와라 이런 거죠. 특산품으로 응방을 설치했고 그래서 결혼도감 응방하면 원간섭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주성의 손상이죠. 자 보세요. 몽골의 풍습이 국내로 유입이 돼요. 이걸 가지고 변발, 호복 이런 것들 아까 설명을 잠깐 했었는데 이것을 몽골풍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몽골의 제도가 유행하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쪽으로 거꾸로 한류바람이 돌아요. 원나라에서 우리나라 문화가 막 유행처럼 번지는데 이걸 가지고 고려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몽골풍과 고려양 이런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고려 후기의 개혁 정치 이것은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게 암울하잖아요. 암울하다 보니까 이 암울한 제도, 이 암울한 시기까지만 딱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개혁으로 들어갈게요.